자, 생각하는 두꺼비 수학 노정혁입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기말고사 대비하는 것의 일환으로 해서 과거 연도의 각 학교들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식을 정리했을 때 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단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4x 더하기 3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등호 자체가 없으니까 방정식이 아니죠. 2번 문제는 5x 더하기 2 빼기 2는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5x 빼기 5는 0 이렇게 되니까 미지수가 하나이니까 두 개인은 아닌 거니까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식은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게 되죠. 자, 4번은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x 더하기 2xy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니까 xy가 되어 있죠.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5번은 x도 있고 y도 있죠. 상수항이 없지만 상수항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연립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거의 해가 2,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해가 모모인 또는 모모를 해로 갖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이것을 대입해서 푸시오 하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도 지금 해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x에 2를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찾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미지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식이 3x 더하기 ay는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곱하기 x에다가 2, 그 다음에 a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a는 1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식 bx 빼기 2y는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4. 그러면 2b는 요거 2 하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4 빼기 2 해서 요거는 2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5 마이너스 1 하면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보기에서 마이너스 2, 1을 해로 갖는 이거 아까 2번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죠? 모모를 해로 갖는 대입하시오. 자, 그러면 이것도 대입하면 처음 기억에다 대입하면 2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3 곱하기 y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하고 같으니까 기억의 첫 번째 식은 맞죠. 요거를 해로 갔습니다. 자, 두 번째에다가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7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니까 3. 자, 3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건 해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게 됩니다. 자, 니은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것도 해로 갖는 식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7 나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7을 해로 가지니까 또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다 마이너스 2하고 1을 해로 갔습니다.
자, 디귿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y가 1 이렇게 되니까 4 더하기 1 해서 5. 자, 이것도 5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로 갖는 방정식이 맞죠. 자, 두 번째 식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연립방정식에 해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디은 이렇게 되죠. 자, 리을도 살펴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1 해서 이것도 해가 맞네요. 자, 두 번째 식에 5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7 해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건 해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서 원하는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해로 갖는 연립방정식 또는 해로 갖는 방정식 다 대입해서 맞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서운이네 중학교의 작년도 신입생 수는 남녀를 합하여 1300명이었다. 그 다음 올해 신입생은 작년에 비해서 15% 줄고 여학생은 30% 늘었더니 전체적으로 30명이 늘었다. 올해 신입생의 여학생 수를 구하면 이런 문제네요. 자, 요것도 표를 그리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자, 표를 그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하나는 작년, 하나는 올해,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남자의 학생 수를 X, 여자의 학생 수를 Y라고 얘기하면, 올해는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의 학생 수는 100분의 100 빼기 15% 줄었으니까 15,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30% 늘었으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30,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작년 남자 더하기 여학생 수는 1300명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줄어든 학생 수, 즉 100분의 15X. 그 다음에 늘어난 학생 수, 여학생은 30% 늘었으니까 30Y 했더니 30명이 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계산하기 쉽게 일단 먼저 약분을 해볼게요. 5, 3, 15, 5, 20, 그러면 여기도 20분의 6. 그러면 양변에 20을 곱하면 분수가 없어지니까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20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y는 6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x 더하기 y가 1300이고 x 빼기 2y가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니까 두 식을 빼버리면 x는 없어질 거고요. 3y는 130이 아니라 130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1500 이렇게 돼서 나눠주면 y는 500. 즉 작년에 여학생 수는 500명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100분의 130 곱하기 50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날리면 5, 3, 15, 5, 1은 5 하니까 6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50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이는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주어진 것을 만족시키는 y의 값이 x의 값의 4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몇 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비례상수를 써서 k, 뭐뭐 k 이런 식으로 놓고 푸시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y의 값이 x의 값의 4배라고 했으니까 만약 x의 해가 k라면 y의 해는 4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y 값을 알면, 즉 해가 있으면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k 빼기 4k는 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k는 일단 a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k 빼기 3 곱하기 4k 이게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4k 마이너스 12k는 8, 그러면 마이너스 8k는 8 이렇게 나오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해가 a, b니까 a, b를 뭐 대입해서 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개수가 소수나 분수일 때, 이때는 정수 개수로 바꿔서 푸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10의 거듭제곱 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겠죠. 처음 식이 0.05x, 0.1x, 0.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5x 빼기 10y는 25로 나눠주면 x 빼기 2y는 4,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분모가 4하고 3이니까 양변에 1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3x 빼기 6, 그 다음에 12를 곱하면 4y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항하면 3x 빼기 4y는 18, 이런 두 번째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 3을 곱하면 3x 빼기 6y는 1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두 식을 일단 빼주면 2y는 6, 즉 y는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y는 3을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 빼기 2 곱하기 3은 4, 즉 x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10,3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10이 되고 b가 3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구하시오니까 10 빼기 3 이러면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연립방정식 또는 방정식에서 이 개수값이 소수나 분수가 되면 뭐 10의 거듭제곱 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거나 아니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그래서 정수 개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운행을 하는 버스가 구간별 요금이 오른쪽에 있는 거와 같을 때 A 지점을 출발할 때 승객수가 60명, C에 도착했을 때 내린 승객이 54명이고, 그때 요금이 93,000원이 됐을 때 B에서 내린 승객 수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A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이때 구간별 요금은 오른쪽 요거와 같을 때 A 지점에서 60명이 탔고요. C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54명이 내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때 총 요금은 93,000원이 나왔을 때 B 지점에서 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탄 승객 수와 내린 승객 수의 합은 모두 몇 명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에서 지금 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A에서는 무조건 탄 사람만 있을 거고요. B 지점에 도착했을 때 X명이 탔고 Y명이 내렸고 C에서는 54명이 내렸다. 자, 그러면 A에서 이 B 지점까지 간 사람은 일단 이 B에서 내린 Y명이 되겠죠. 그 다음 60명에서 Y명을 뺀 승객수는 A부터 C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60 빼기 Y명. 그 다음 B에서 C까지는 B에서 탄 X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 60 빼기 Y명이 내렸고 X명이 탔을 때 이게 54명이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금 A에서 B까지는 지금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Y 곱하기 1000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간 사람은 60 빼기 Y니까 60 빼기 Y 곱하기 A부터 C까지는 1500원이니까 1500. 그 다음에 X는 B에서 C까지 갔으니까 X 곱하기 800. 이렇게 해서 나온 게 93,000원.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일단 X 빼기 Y는 요 60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500 y 플러스 800x는 93,000원에서 9만원을 뺀 거니까 이게 3,0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식이 8x 빼기 5y는 30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x 빼기 y는 6 나온 식에 있으니까 8을 곱하면 8x 빼기 8y는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식을 이렇게 빼주면 x는 날아갈 거고요. 3y는 7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y는 326, 36, 18, 26명이 나옵니다. 이 26명을 요 주어진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 보면 x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6 그러면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승객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에서 탄 사람은 20명, 내린 사람은 26명, 그러니까 총 합하면 46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이 7번 문제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이게 2022년도에도 똑같이 서울중학교 문제에 이 버스표 모양이 들어간 요금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간단했지만 그래서 2년 연속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해설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자, 서운열차가 길이가 700이고 강남대교를 지나는데 20초가 걸리고 서운열차보다 길이가 40m 짧은 서일열차는 서운열차보다 초속 15m 더 빠르대요. 그래서 이 강남대교를 지나는데 16초가 걸린다. 이때 서일열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이 표를 그리면서 푸는 게 좋은데요. 그 전에 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이 다리 건너는 문제나 또는 이제 터널을 지나는 문제 같은 경우 길이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요 두 개의 지형을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다리가 연결한다고 할 때 처음 이 다리를 지나기 전에 이렇게 기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끝에가 다리를 지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거리는 다리의 거리가 아니라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차의 길이를 더한 게 이게 거리가 됩니다.
터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터널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터널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터널을 통과하였다는, 터널 끝에 이렇게 기차가 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거리도 이 터널의 길이에 이 열차의 길이를 더한 게 거리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거리 속력 시간표를 그려보면,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걸 보통 거속시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운열차, 그 다음에 하나는 서일열차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거리가, 통과거리가 열차 길이가 좀 틀리죠. 지금 서일열차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다리의 길이 700에 열차의 길이를 x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열차가 통과한 거리는 700에다가 x에 원래 길이가 40m가 더 길었다고 얘기하니까 40을 더해줘야 되죠. 속력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서운열차는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고 서일열차는 16초가 걸렸다. 자, 그러면 거리는 이 표에서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돼 있죠. 거속시,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온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속력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0분의 740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서일 열차는 16분의 700 더하기 x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0분의 740 더하기 x. 근데 속력이 서운열차보다 15를 더하면 서일열차의 속력이 된다고 했으니까 16분의 7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20, 16 분모가 있으니까 이 수를 없애줘야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80을 곱해야겠네요. 즉 왼쪽에다가도 80을 곱하고 오른쪽에도 80을 곱하면 계산이 쉬워지죠. 그러면 740 곱하기 4 더하기 4x, 그 다음에 15 곱하기 80,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곱하니까 뭐 이렇게 약분하면 5 나오니까, 그러면 700 곱하기 5 더하기 5x 이렇게 되겠네요. 자, x를 차라리 왼쪽으로 보내면 5x 빼기 4x니까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40 곱하기 4인데 지금 여기 700 곱하기가 있으니까 700을 그냥 700 더하기 40으로 분류하면 700 곱하기 4, 40 곱하기 4 더하기 15 곱하기 80 빼기 5 곱하기 700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요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700, 그 다음에 40 곱하기 4니까 160, 15 곱하기 80 하면 8, 5, 40, 8, 1은 8 이렇게 되니까 12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는 요거 계산하면 6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일 열차의 길이를 구하면 660m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다리나 터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우선 거리가 다리나 터널의 길이에 이 열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거속시 이렇게 표를 구해서 풀면 식이 일단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속시 표를 이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서초구 서운로에 둘레가 4km인 호수가 있다. 그래서 서운이하고 서일이는 이 서운호수 둘레를 도는데
한 번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20분 만에 만났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40분 만에 만났다. 이때 서훈이의 속력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동네 한 바퀴 문제라고 불러요. 자, 어떤 호수 둘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요. 이제 한 사람은 왼쪽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둘이 어디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A의 거리, 그 다음에 B의 거리를 더하면 이게 한 바퀴가 되죠. 만약에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출발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이만큼 뛰었다고 얘기를 할 때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뛴 사람이 A, 뒤에 뛴 사람이 B 이렇게 얘기하면 B의 거리에서 A의 거리를 빼야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이 나오면 표를 그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었을 때, 그러면 거속시 표를 그리면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하나는 서훈이가 뛰었고 하나는 서일이가 뛰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0분 만에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20분 동안 달린 거니까 시간은 20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속력은 모르죠. 그러면 서훈이의 속력을 X, 서일이의 속력을 Y 이렇게 얘기하면 달린 거리는 20X, 20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두 사람이 달린 거리는 동네 한 바퀴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키로면 키로로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터는 미터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20x 더하기 20y는 일단 키로니까 우리는 미터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4000 이런 식이 나오니까 x 더하기 y는 20으로 나누면 200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x 더하기 y는 2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달린 것도 있죠. 자, 얘도 거속시 표를 그리면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서운이가 있고 서일이가 있고요. 요번에는 시간이 40분이라고 했으니까 40분, 40분. 속력은 똑같이 XY 이렇게 되니까 거리는 40X, 40Y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서운이가 서일이보다 빠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서운이가 더 많이 떠야 되죠. 그래서 40X에서 40Y를 빼면 역시 동네 한 바퀴 미터로 따지면 4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40으로 나눠주면 X 빼기 Y는 100 뭐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자, 우리는 서운이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x를 살려야 되니까 두 식을 더하면 y가 날아가죠. 이 x는 300, 그래서 x는 150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서운이가 달린 속력은 150 미터/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둘이 달린 거리의 합은 동네 한 바퀴. 같은 쪽 방향으로 달렸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바퀴를 추월했다는 얘기니까 두 사람의 거리의 차가 동네 한 바퀴. 이렇게 푸시면 9번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어떤 두 함수 fx, gx가 주어졌을 때 g4가 k면 fk는 얼마냐? 이거 함수에 대한 문제죠. 드디어 함수로 넘어왔어요. 자, 함수에서 이 fx라는 의미는 이 x의 주어진 식 x의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대입하였을 때의
결과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게 F든 G든 별로 상관이 없겠죠.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우선 G4가 주어졌으니까 G4를 구해보면 주어진 식에 X에다가 4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4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1이니까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의 값이 4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F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F4를 구하는 문제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 빼기 2. 그러면 3, 4, 12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K 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 함수 문제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수를 미지수에 대입해서 결과값을 구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죠. 자, 이때 여러분들 가끔 착각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x, 즉 x값이 변함에 따라 이때 x값이 변하는데 y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면 함수예요. 간혹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는 식으로 못 쓰는데 왜 함수죠? 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식으로 쓰나 안 쓰냐는 함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 x,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에 어떤 수가 대입할 때 이거에 해당하는 y 값이 어떤 값이 딱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아까 대응이라 그랬죠? 1번 같은 경우 x, y 대응표를 그려보면요. x가 1이면 약수의 개수 1의 약수 하나죠. 만약 2면 2의 약수는 1, 2니까 2개가 되죠. x가 3이면 약수 2개가 되고 4면 1, 2, 4, 3개가 되죠. 이렇게 계속 나가도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대응하니까 1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니까 이건 함수가 왔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자, 두 번째. 한 권에 2,000원인 공책 X권의 가격. Y는 2,000X 이러니까 얘도 대응표를 그리면 XY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1이면 Y는 2,000. X가 2면 Y는 4,0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2,000에 2를 곱한 값들이 가니까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서 이것도 함수가 맞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닙니다. X보다 작은 정수 Y. 이건 대응표를 그려보시면 XY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1보다 작은 정수 뭐 굉장히 많죠. 뭐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함수가 아니죠. 근데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됩니다. 4번 자연수 x의 약수니까 아까 약수의 개수하고 틀려요. 4번도 대응표를 그려보시면 x, y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1이면 약수는 1 하나지만 x가 2일 때 2의 약수니까 1도 되고 2도 되죠. 즉 x 하나에 y가 2개에 대응하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아니니까 정답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y라고 얘기했으니까 y는 3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n이라 하자. 이때 mx 더하기 n 그래프 위에 좌표를 구하시오. 문제가 여러 개가 꼬여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 얘기가 나와요. 기울기는 정의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거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라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뒤에 있는 x값에서 앞에 있는 x값을 뺀 것 분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값에서 앞에 있는 y값을 뺀 게 기울기 m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0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n은 주어진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3이니까 그러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되니까 4분의 8 이렇게 돼서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위의 점의 좌표 앞에서 얘기했었죠. 뭐뭐의 해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점을 지나는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이거 xy에다가 대입하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마이너스 6,2분의 5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맞는지 살펴보면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 하면 3 더하기 2 하니까 5 이렇게 나오죠. 5이어야 되는데 y좌표가 2분의 5니까 이거는 그래프 B의 점이 아니죠. 자, 두 번째도 계산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 3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2 하면 2여야 되는데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 4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일치하죠.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 B의 점이 맞습니다. 자, 5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4 곱하고 2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함수 B의 점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 두 점이 주어졌을 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는 xy에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하시오. 이것만 이해하시면 12번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1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직선은 자,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죠. 즉 x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y의 값이 증가하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다.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는데 y가 감소를 하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하면 첫 번째 y는 3x, x 앞에 붙어 있는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거는 아니죠. 자, 2번도 이거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3번도 2x-7,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역시 아니죠. 자, 4번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x제곱, 그래서 x제곱은 없어지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것도 아니게 되겠죠. 자, 5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정리하면 x제곱 없어져서 마이너스 4x, 즉 x의 개수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 x가 증가하는 것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4의 그래프에서 이 x의 절편이 2, 그때 그래프가 점
k, 2k를 지날 때 마이너스 2k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x절편. 이거 y가 0일 때의 x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x절편이 2이다 얘기했으니까 y가 0일 때 x절편이 2라는 얘기는 x값이 2라는 얘기니까 2a 더하기 4.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4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2니까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점을 지날 때 대입하시오 이런 얘기니까 y가 2k일 때 x는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항시켜주면 4k는 4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k 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아까 a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값이 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고 플러스가 되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요 어떤 점을 지날 때 x, y에다가 대입하시오. 이거를 이용하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x절편을 b, y절편을 b 빼기 5라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평행 이동은 오히려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러면 y는 a의 x 빼기 m 더하기 b 더하기 n 이렇게 구해주시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인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x절편이 b고 y절편이 b 빼기 5니까 첫 번째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게 y절편이죠. 그래서 b 마이너스 5는 일단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a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 더하기 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이 b라고 얘기했으니까 x절편이라는 건 y가 0일 때 x값이 b다 이런 얘기니까 y의 0, 그 다음에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자를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서 두 식을 이렇게 빼주면 a는 소거가 되고요. 마이너스 2b는 5 이렇게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b의 값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5는 1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는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5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이 부분만 알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6번입니다. 자, 16번 어떤 두 1차 함수 y는 3분의 2x 빼기 5, 그 다음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5a는 4분의 3, 5b이다. 이 두 그래프가 y축 위에서 만난다고 할 때
4a의 값을 구하시오. 단 이때 a는 음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y는 3분의 2x 빼기 5 이렇게 됐으니까 x 절편을 구해보면 y가 0일 때 x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3분의 2x 빼기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한 거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그러면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자, y축, x축, 원점 이렇게 잡으면 일단 x절편이 2분의 15,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런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y는 ax 더하기 b는 일단 마이너스 5를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5a는 4분의 3 5b, 지금 요 점을 a라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5a 값이 2분의 15가 되니까 이거는 4분의 3 5b 이렇게 되니까 5b의 값은 2분의 15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돼서 3, 5, 15, 2는 4 이렇게 되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예요. 즉 OB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어야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B의 좌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기울기가 X가 10 증가할 때 Y가 5 감소하니까 A 값은 X의 증가량 10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A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어떤 이론적인 문제인 것보다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7분의 4x 플러스 8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할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32가 됩니다. 자, 이때 두 점 b, c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먼저 x절편과 y절편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y는 7분의 4x 플러스 8, 플러스 8이 y절편이니까 b의 값이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OB의 길이가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32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높이가 나왔죠. 그러면 OA에서 OC를 뺀 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32가 되었다. 그러면 4니까 4, 8에 32. 그러면 이때 이 A 값도 이 AC의 길이가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 값은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7분의 4X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4X는 8.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되니까 7에 14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의 좌표는 여기서 길이가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4에다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C의 좌표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B의 좌표, 이 C의 좌표를 알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의 증가량이 6일 때 Y의 증가량이 8. 그러면 Y는 6분의 8X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2, 3은 6, 2, 4, 8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Y는
3분의 4x 플러스 8이 답이 될 겁니다.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다 아니까 이 넓이를 이용해서 어떤 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두 점의 좌표, 특히 이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x절편이 m, y절편이 n이라고 할 때 이 1차 함수 구하는 방식은 일단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n분의 nx 플러스 n 이렇게 식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n분의 x 더하기 n분의 y는 1,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어요. 단 mn은 곱한 거는 0이 아닐 때, 즉 절표값이 0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도 1차 함수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어떤 2차 함수 y는 2x 더하기 30. 이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이 A, B라 하자 그랬어요. 이때 A, B 위에 이 선 A, B 위에 어떤 한 점을 찍어서 이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삼각형 OBP의 넓이는 삼각형 OPQ의 넓이의 5배가 되었다. 이때 점 P의 x좌표와 y좌표를 A, B라 할 때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1참수 식이 주어졌어요. y는 2x 더하기 30, 즉 b의 y절편값이 30이니까 이 OB의 값, 여기가 3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A 좌표는 원점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OBP 이 삼각형의 경우에 밑변이 30, 그 다음에 높이가 마이너스 A인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3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PO 이렇게 보면 이게 높이가 B, 그 다음에 요 y는 2x 더하기 30의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x는 3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니까 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OPQ예요. 그러면 지금 이 BQ, 높이가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OQ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5배와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5를 곱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15a는 마이너스 2분의 5ab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서 플러스로 바꾸고요. a가 있으니까 없애줘도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5b가 15 이렇게 되니까 b는 15 곱하기 5분의 2, 즉 6이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 6이 되고요. 자, 그러면 b가 6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이 a, b는 이 y는 2x 더하기 30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b, 즉 y값 6, 이거는 2a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6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a값 b값을 구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2a 더하기 b값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6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참수 그래프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문제죠. 자, 1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기울기가,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서 올라간다면 이때 얘를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a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y절편, 이 b가 y절편인데 이게 y축과의 교점이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이때 b도 양수 이렇게 되겠죠. 만약 그래프가 이게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그래프가 내려가게 되면 이때 얘 y는 ax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기울기는 음수가 되고요. y절편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 b 값은 양수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는 이 y축과의 교점이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기울기는 양수, 그 다음에 y절편은 음수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면 y는 ax 더하기 b라고 얘기할 때 오른쪽 아래를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음수, y축과의 교점도 x축 밑에 있으니까 b도 음수 이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y는 ax 더하기 b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내려갔으니까 이때 기울기는 음수가 될 거고요. y축과의 교점이 x축 위쪽에 있으니까 b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a 더하기 b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지금 음수고 b는 양수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a 빼기 b에서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도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이 결과는 음수가 될 겁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2a 더하기 b도 마찬가지로 a가 음수, b가 양수인데 어떤 절대값이 어떻게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a가 음수, b가 양수인데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이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b분의 a도 a가 음수, b가 양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0보다 작다, 음수가 돼야 돼서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은 다음 그래프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3 이거의 그래프와 평행한 것은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가 2인 함수하고 평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은 x절편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점 2,5를 지나는 직선.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만약 어떤 한 점 x1, y1을 지난다고 얘기하면 이때 이 함수는 y는 a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요 사실을 이용하면 근데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0하고 2,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점이 있을 때 기울기는 x2 빼기 x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5 y2 빼기 y1이니까 5 마이너스 0 이게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5를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x 빼기 2 더하기 5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빼기 5니까 5분의 5, 즉 1x가 되죠. 5분의 5 x 빼기 2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2 더하기 5 그래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3, 즉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이 x하고는 평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자, 3번은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만 봅시다. 그러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즉 기울기가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3번도 기울기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인 직선과 평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자, 4번은 1,2하고 3,2를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만 따져보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그러면 2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요. 2 이렇게 돼서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가 되죠. 기울기가 2니까 2x 더하기 3하고는 마찬가지로 일단 기울기가 같게 되니까 평행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평행이 아니고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면 y는 기울기가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x 빼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우면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2x 마이너스 4,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플러스 3이니까 y절편이 틀리기 때문에 일치가 아니라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5번은 x절편이 2, y절편이 5라고 했으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두 점 2,0과 0,5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기울기가 돼서 역시 2인 직선과 평행하지가 않게 되겠죠. 따라서 20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20번은 우선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평행한 직선을 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 기울기가 같다면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y는 a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차함수식을 구해서 y절편이 틀린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죠. 자, 1차 방정식 4x 빼기 6y 더하기 9는 0.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하는 문제죠. 자, 1번은 x절편이 3분의 2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x절편이 3분의 2라는 건 3분의 2, 0을 지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겠죠. 4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6 곱하기 0 더하기 9 하면 3분의 8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이건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y절편이 3분의 2이다. 이거는 0,3분의 2를 지나는지 보면 되니까 대입해보면 4 곱하기 0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9 하면 3, 1은 3, 3, 2,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9 이래서 5가 되죠. 이건 0이 되지 않으니까 2번도 틀린 겁니다. 4,4를 지난다. 역시 대입해보면 4 곱하기 4 마이너스 6 곱하기 4 더하기 9 그러면 16 마이너스 24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9는 1이니까 역시 0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와 평행하다. 지금 1차 방정식을 만약 함수로 바꿔보면 4x 빼기 6y 더하기 9는 0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6분의 9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2x 플러스 3, 2, 6, 3, 3은 9 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기울기가 3분의 2인데 위에서 4번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틀리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자, 5번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한다. 즉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3분의 2x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은 1리터의 연료로 15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에 20리터의 연료를 넣고 120km를 달렸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1리터에 15km를 달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20km를 달리면, 즉 15가 120이 되려면 곱하기 8을 해주면 되죠. 8, 5, 40, 8, 1은 8, 120 되니까요. 그러면 1리터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8리터가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에 20리터를 넣었다고 얘기했으니까 120km를 달리는데 8리터가 들어가니까 20 빼기 8 하면 14가 되니까 정답은 14리터가 될 겁니다. 20 빼기 8은 14가 아니라 12죠. 그래서 답은 12리터.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식으로 만약 세우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남은 연료를 y라고 하면 y는 20리터에서 빼줘야 되니까 15분의 120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구하고 1리터일 때 15km를 가면 120km일 때는 몇 리터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3번입니다. 길이가 60cm인 용수철은 추의 무게가 5g이 늘어날 때마다 길이가 3cm씩 늘어난다고 한다. 이 용수철의 길이가 120cm가 되기 위해 달리는 추의 무게는 얼마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 뭐 용수철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어떤 이제 추가 이렇게 달렸을 때 일단 요 기본 길이가 6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추를 계속 달면 무거워지니까 이 추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달리게 될 거예요. 몇 개가 달렸는지 모르겠죠. 그랬을 때 120이 돼야 된다면 이 늘어나는 길이가 60cm가 돼야 이 두 개를 합해서 길이가 총 120cm가 되겠죠. 그러면 5g일 때 3cm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60cm가 되려면 곱하기 20 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게도 곱하기 2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250 하면 100g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추의 무게를 구하시고 100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식을 장황하게 안 써도 이런 문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24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1차 함수 y는 x 빼기 1의 그래프와 1차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3 빼기 3y 빼기 13은 0,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우선 x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x 빼기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선 뭐 이런 식으로 1을 지나는 y는 x 빼기 1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런 선이 하나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3 y 빼기 13은 0 이렇게 되니까 얘도 1차 함수로 표현하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3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즉 y는 x 빼기 1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3의 교점을 구해보면 x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3 양변에 3을 곱하면 3x 빼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3 이렇게 되죠. x를 이항하면 4x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16, 1에서 x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x가 4, 요거를 요 y는 x 빼기 1에다 대입해도 되죠. 그러면 y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13을 지나는 어떤 이렇게 그려지는 일참수가 있을 거고요. 이 교점의 좌표가 x가 4일 때 y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그려졌고 지금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요게 3분의 13이 아니라 요 y축과의 교점이 3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x 플러스 3y 빼기 13은 0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알아야 뭐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을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y 빼기 13은 0. 즉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니까 3y는 15. 즉 y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요 x는 마이너스 2하고 만나는 이 y축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다음 x 빼기 1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때 y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y가 5일 때 하고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요 길이 자체는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축의 좌표가 4니까 높이는 이렇게 구하면 여기가 4고 마이너스 2니까 높이는 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높이가 6 이렇게 되니까 2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영역의 넓이는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세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각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4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교점의 좌표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은 문제가 좀 길죠. 자, 세 직선 x 플러스 2y는 8, 그 다음에 x는 2, y는 1,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x축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켰을 때 입체도형의 부피를 a, y축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b라 하자. 그래서 a, b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이 연립방정식 3x 더하기 a분의 by는 k, 그 다음에 y는 mx 빼기 1,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m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 각 부피를 구해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회전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회전체 문제는 주어진 그림을 축 반대 방향에 똑같이 이렇게 한번 다시 그리신 다음에 각 꼭지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원 모양을 만들어주면 쉽게 입체도형의 그림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부피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장하면 원기둥의 부피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뺀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원뿔의 부피,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고 그 다음에 원기둥을 빼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이 밑면의 넓이,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이제 부피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부피를 구해보면 지금 우선 밑면의 반지름은 큰 반지름은 3, 작은 반지름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x 플러스 2y는 8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 즉 x절표는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큰 원뿔의 높이는 지금 8에서부터 2까지니까 이 높이는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원뿔의 부피 9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게 큰 원뿔의 부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원뿔의 부피는 반지름이 1이니까 1의 제곱파이, 즉 그냥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가 x좌표가 6이 되니까 그러면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6에서부터 2까지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 한 거를 빼주면 그러면 3이 6, 그러니까 18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빼고 다시 여기서 4파이를 빼면 되니까 3분의 40파이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즉 3분의 40파이 이 값이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을 축으로 해서 얘를 다시 1회전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연장을 하고 좀 색깔을 구분하니까 빨간색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장을 하고 그러면 요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를 다시 회전시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서 얘가 원뿔에 여기가 잘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즉 얘를 옆에다 그리면 이런 원뿔 모양의 위쪽으로 원뿔이 그려지고 다시 이렇게 원기둥이 보여져 있는 이런 식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큰 반지름의 길이는 아마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y축과의 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y 값이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높이 자체는 y는 1까지 빼야 되니까 높이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면 자, 우선 밑에 있는 반지름이 6이니까 6의 제곱파이, 즉 36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3, 그 다음에 뿌리니까 3분의 1을 해줘야 되죠. 이거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요게 x는 2라고 얘기했으니까 안에 있는 요 원의 반지름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제곱파이니까 4파이 곱하기 높이는 1 곱하기 3분의 1 다시 원기둥을 빼야 되니까 4파이 곱하기 높이가 2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없어지고 36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빼고 다시 8파이를 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80파이 나오니까 이게 b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요 그림을 잠깐 지우고선 여기다가 이제 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 b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a분의 by라고 했으니까 a분의 b 값을 구하면 3분의 40파이분의 3분의 80파이 이렇게 되니까 파이 약분되고 3 약분되고 2 이렇게 되니까 a, b의 값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3x 더하기 2y는 k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m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m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 개수들을 같게 만들었을 때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모두 일치하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걸 1번식, 아래를 2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2번식에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m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개수들이 모두 일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m하고 3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n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값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으니까 3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됩니다. 아마 25번이 이 서울중학교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는 솔직히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풀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일 때는 하나하나씩 차근하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25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26번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일단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그래프를 표현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교점은 보이지 않았는데 뭐 연장하면 이제 교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연장했을 때 생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A를 B로 나누면 K가 된다. 이때 정수 n이 있을 때 이 K 값은 n보다 같거나 크고 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교점만 주어졌죠. 그러면 x가 4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4분의 3x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니까 플러스 3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하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즉 5분의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은 x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동일한 거니까 4분의 3x 플러스 3은 5분의 2x 빼기 2 이렇게 식을 놓고 풀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20을 곱하면 15x 더하기 60은 그 다음에 20을 곱하니까 5, 4, 20 8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8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7x 그 다음에 60을 역시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분의 100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게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y좌표를 구하면 뭐 아무 식에다 다 대입을 해도 되죠. 자, 이거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식에 x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y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00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8분의 마이너스 300 플러스 그 다음에 3은 3 곱하기 28 이렇게 되니까 8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28분의 마이너스 2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47에 28, 45, 20, 4, 46. 자, 그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5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교점의 y좌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7분의 100,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7분의 54. 자, a 나누기 b니까 a 나누기 b는 마이너스 7분의 100 나누기 마이너스 7분의 5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7분의 100 곱하기 결국 54분의 7 한 거하고 같죠. 그러면 7 약분되고 그 다음에 2, 2는 4, 2, 7에 14, 2, 50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27분의 5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은 K 값인 거죠. 그러면 27분의 50이라는 값은 즉 K 값은 1보다는 크고 원래 2보다는 작은 값이 되죠. 근데 이때 정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러면 K의 정수값은 1이 되니까 답 N은
1이 될 겁니다. 자, 26번은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니까 뭐 1참수식을 놓고 두 개는 같다고 나서 두 식을 같다고 놓고 x값을 구하고 대입해서 y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k값을 구했을 때 이 k가 어떤 정수보다는 같거나 크고 1 더한 값보다 작다. 즉, 이 k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라는 걸 묻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서울중학교 26문제의 모든 문제들을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몇 번을 들어보시면서 풀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상으로 서울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